인재 채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면접 볼 사람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중요해요. 신중하게 결정해도 면접 후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만나보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했어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보였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일관성이 없었어요. 비즈니스 매너가 좀... 서류만으로는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알 수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들 역시 다양한 인재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인재를 만나기 위해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지향하고 평범함을 거부한 독특한 면접 방식을 채용 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업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찾기 위해 기업의 채용 방식 역시 변화 중인 거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근무 형태 외에도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추가적 역량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인재 채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프리뷰, 실패하지 않는 채용의 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업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스마트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럴수록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의 채용 업무 부담도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채용 방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혜연이고요.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의 인재 선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이신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원장 조지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기업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채용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 요즘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채용에 관한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기업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어떤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뽑아야 되는지 그러한 고민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꾸준히 제기됐던 그런 문제인데요. 특히 인공지능의 시대,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면접이 좀 어려워진 시기에 이 인재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현장에서 인사팀장이나 혹은 담당자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면접 성적은 되게 좋은데 실제 채용을 해보니 실제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던가 혹은 시키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독자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이런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은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민이 깊을수록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채용 트렌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트렌드 많이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공정성이고 또 하나는 적합성.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채용 전문 면접관 141명 대상으로 2020년도 채용 트렌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역시 공정성과 적합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확산 혹은 채용 절차법이 강화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정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펙보다는 역량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배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채용 전략을 세우거나 또 실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글로벌 기업들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또 가장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뭐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학벌로 직원을 뽑지 않는다. 뭐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해왔느냐, 그리고 어떤 분야의 경력을 쌓아왔느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맞도록 내가 어떻게 역량을 개발해 왔는지를 면접 때 입증을 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의가 강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또 유명한 아주 구글이죠. 구글은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업무 지식, 리더십 외에 별도로 구글 다음이라고 하는 걸로 사람을 평가를 하죠. 구글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야심, 추진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뭐 자발성, 대인관계, 그다음에 뭐 협상이라든가 뭐 호기심,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진실성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글 다음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아마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존에는 독특한 그 사내 핵심 인재로 구성된 면접관, 뭐 속칭 그 바 레이저라고 하는 사내 면접관이 있는데, 바 레이저라고 하는 바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레이저는 기준을 올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회사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올려라.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존의 어떤 조직 문화하고 잘 맞느냐, 아마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느냐까지를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결정을 한다. 이런 특성들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소위 역량이라는 말로 대체되곤 했던 이 소프트 스킬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듯 좀 소프트 스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세무 관련된 상담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려운 그 세무 용어를 가지고 세법을 막 설명하는 사람보다는 이 초보자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끔 상세하게 세무 관련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더 찾는 거죠. 또 뭐 인사 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용 경력 사원들을 채용할 때 최종적으로 레퍼런스 책이라고 하는 평판 조회를 하게 되는데, 보통 물어봅니다.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은 똑똑하고요, 일을 잘하는데 별로 같이 일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피드백이 올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협업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기도 하니까요. 예.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소프트 스킬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드 스킬하고 좀 비교될 수가 있겠는데, 네. 하드 스킬은 뭐 자격, 뭐 학교, 그 다음에 뭐 어학 점수, 기술력, 뭐 이렇게 딱딱 네. 끊어져서 얘기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에 반해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우호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소위 감성지능,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미, 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그런 능력. 예를 든다면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뭐 조정 능력, 뭐 협상 능력, 팀워크, 팀 지향성, 갈등 조정, 해결, 뭐 창의성, 실행력, 뭐 진실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소프트 스킬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소프트 스킬과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측정하기도 정말 어렵고 평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스킬 자체의 속성이 한순간에 뭔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 사람이 보인 행동과 경험이 축적돼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소프트 스킬의 속성은 쉽게 이렇게 고치거나 바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할 때 반드시 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다수 기업들이 입사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중요시하는 만큼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소프트 스킬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지금도 뭐 계속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는 BEI라고 하는 행동 사례 인터뷰 혹은 발표를 한다든지 혹은 학습자끼리의 토론을 통해서 공감, 대인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든지 롤플레이 뭐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 면접 등을 통해서 소프트 스킬에 대한 보유 여부나 등급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게 현재까지 좀 연구된 바고요. 네. 아마 지속적으로 좀 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또 좀 말씀드리면 소프트 스킬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게 조금 부담이라고 기업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변화하는 채용 전략과 이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하신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의 시대이고 예. 또 비대면 면접이 이제 실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네. 선발을 하고 측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고 적합한 인재에 대한 선발에 대한 그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걸 배우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인 프리뷰 론칭 기념 웨비나 실패하지 않는 인재 채용 전략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빠른채용인증원 원장 조지용 교수님을 모시고 인재 선별을 위한 대응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앞서 언급한 소프트 스킬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우수인재 확보 전략,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일, 잘 아시겠지만 채용은 지원자는 물론 기업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지원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살펴봐야 하는 지원자들의 핵심 역량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흔히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라 일컫습니다. 여기서 하드 스킬은 직접적인 직업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대학 학위 수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직업 기술 면에서의 직무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소프트 스킬은 이런 하드 스킬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적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유연성, 리더십, 시간관리 기술 같은 거죠. 소프트 스킬은 어떤 의미에선 더 타고난 성향에 가까운 측면이기 때문에 하드 스킬처럼 공부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배워서 후천적으로 습득하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장 생활을 잘해 나가는 데 있어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역량이 한때 산업화를 거치면서 직무 중심 성과 관리의 한계를 느낀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처음 대두됐다는 것만 봐도 이 요소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소프트 스킬의 범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의사소통 및 설득 기술, 업무 관리 기술, 자기 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리더십 및 조직 기술, 정치 및 문화적 기술, 비생산적 기술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같은 소프트 스킬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넘버원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이죠. 사람인랩 개인 속성 분석팀 임태경 팀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업계 광고 마케팅 인사팀에서 일하시는 롯데그룹 계열사 대홍기획 이슬기 책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직접 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최근 채용 시장을 살펴보면요, 이 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지능, 즉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소프트 스킬이 하드 스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니콜라스 험프리라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네, 팀장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역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군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가속화될수록 지원자가 가진 직무 역량 중 하드 스킬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자동화 기기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하드 스킬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와 반대로 조직의 분위기를 빠르게 판단한다거나 업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행동 기술, 즉 소프트 스킬의 그런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인사 담당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소프트 스킬은 신입사원에게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대웅기획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실제로 이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스킬은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이 점이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점점 더 소프트 스킬을 보유한 구직자를 찾는 이유기도 한데요. 대개 신입사원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인내력 같은 소프트 스킬을 훈련시키는 것보단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하드 스킬을 교육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기업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입사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막연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좀 어떤가요? 다른가요?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도 소프트 스킬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는 문제를 냈을 때 이 문제에 답변을 읽으며 입사 지원자들에게 과거 경험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소프트 스킬 중 도전이나 열정과 같은 부분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어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가깝냐고 질문을 했을 때 자기소개서 평가 또는 면접에 참여하는 모든 채용 평가자들의 기준이 일치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모든 채용 평가자들에게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인지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양한 사례가 존재를 하니까요. 이것도 매뉴얼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입사 지원자가 기술한 한정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도 비약이 따르고요. 기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채용 담당자가 무의식적 편향을 초래하지 않고 입사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채용 AI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채용 과정이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서류 심사만으로 입사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면접 후보가 늘어나겠군요. 맞습니다. 면접 후보가 늘어나고 인재 채용이 있을 때마다 인사 담당자는 물론이고 채용 평가자까지 모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요. 문제는 그렇게 평가했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할 수도 없고요. 무의식적 편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소프트 스킬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팀장님, 이건 범접에 불가능한 영역일까요? 네, 당연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군요. 그럼 소프트 스킬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우선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소프트 스킬을 선정한 이후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 스킬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가장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 최고 수행자들의 그런 특징을 잘 대두하는 부분인지를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 다양한 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프트 스킬의 공통 분모를 데이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소프트 스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한 후에 해당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든지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화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객관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거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사람인에서 국내 대다수 기업이 인재 채용 과정에서 공통으로 선정할 만한 필수 소프트 스킬을 선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연구 개발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껏 사람인이 축적한 기업 채용 공고의 인재상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10여만 건 이상의 공고를 통해서 그 공고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추출을 하였고요. 대다수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중요시하는 인재상 핵심 키워드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수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재상이 무엇이고 채용 시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이후에 채용에 적합한 인재에 관한 연구 자료까지 서칭을 완료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4가지 필수 소프트 스킬을 선정했습니다. 4가지 소프트 스킬이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4가지 소프트 스킬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및 문제 해결 성향, 그리고 조직 참여 성향의 이 4가지입니다. 가장 대다수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중시하는 만큼 이 4가지 소프트 스킬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커뮤니케이션 능력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말하기, 공감, 감정, 표현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하느냐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높낮이나 말의 속도, 목소리의 크기 같은 말하기 방식이 그 사람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실제 직무 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감 역시 의사소통과 리더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데요. 공감 능력이 좋은 직원들은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감정 표현 요소인데요.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인생에서 느끼는 주관적 행복이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인데요. 더불어 직무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런 요소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의 직무 만족도도 높여주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평소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사람인이 선정한 4가지 소프트 스킬 중 2번째와 3번째 스킬이죠. 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성향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때 효과적인 전략을 확인하거나 발견하는 인지 행동 과정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할 경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나 자신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차이를 유발하는 장애물 역시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이 바로 문제 해결 성향입니다. 문제 해결 성향은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요소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보조 지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인이 선정한 4가지 필수 소프트 스킬 4번째가 바로 조직 참여 성향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직 참여 성향은 키톤이 제시한 적응 혁신 이론의 토대를 두고 고안한 개념인데요. 크게 적응적 인지 스타일과 혁신적 인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적응적 인지 스타일은 주어진 체제에 순응하고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성향이라면, 반대로 혁신적인 인지 스타일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구성원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더불어 이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안정을 중시하는 것과 변화를 중시하는 것 모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실제로 각 조직이 처한 환경이나 상대적 위치, 의사결정 방식이라든지 업무 처리 프로세스 등에 따라서 선호하는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분석적이라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기술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만큼 컴퓨터와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상황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즉 소프트 스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인랩 개인속성 분석팀 임태경 팀장님과 롯데그룹 계열사 대홍기획 인사팀 이슬기 책임님을 모시고 소프트 스킬이 인재 채용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소프트 스킬의 개념과 실제 채용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요, 앞서 언급한 소프트 스킬의 검증 도구인 사람인 프리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션에서 소프트 스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소프트 스킬을 검증하는 도구인 사람인 프리뷰를 활용해서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검증하고 또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프리뷰를 직접 기획하신 조준희 님과 또 하나에드 IMC 김대성 실장님, 그리고 대홍기획의 이슬기 책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프트 스킬, 사람인 프리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영상 시청하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뷰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프리뷰는 AI를 통해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참여 성향 등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는 새로운 채용 솔루션입니다. 프리뷰는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등급과 순위, 그리고 상세한 분석이 포함된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종합 결과 분석에서는 지원자의 전체적인 소프트 스킬 평가 등급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의 등급과 종합 분석 의견을 제공합니다. 지원자의 상세한 분석 내용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참여 성향으로 구분된 필수 소프트 스킬은 각 하위 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가 심층 면접 시 활용할 수 있는 검증 질문을 추천해드립니다. 조직 참여 성향의 경우 미리 입력된 우리 회사의 선호 성향과 지원자의 성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영상 면접에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지원자를 미리 보며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응시자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는 소프트 스킬 결과와 추가 검증 질문이 요약된 면접 평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면접 평가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검증을 원하는 지원자에게 검증 요청을 하면 지원자는 컴퓨터, 캠, 마이크를 준비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프리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IM그라운드 서비스에 접속한 지원자는 총 7가지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황 제시에서는 특정 상황을 보고, 듣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영상 면접에서는 제시되는 질문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구술하는 형태의 AI 영상 면접이 진행됩니다. 입서티브에서는 제시되는 보기 중 본인의 성향과 가장 가깝거나 먼 것을 선택하는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강제 선택에서는 2가지 선택지에서 본인과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 인식에서는 제시되는 상황에 맞는 표정을 찾거나 표정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을 선택하는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지원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프리뷰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타 AI 테스트나 역량 검사에 비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유형화된 역량 검사와 달리 부담 없이 본인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 프리뷰는 소프트 스킬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공정성을 제공하고 또 채용 단계 어디서나 프리뷰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어 서류 평가의 검증, 대면 면접 사전 테스트, 최종 검증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물리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채용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인재 채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람인 프리뷰로 소프트 스킬까지 검증하세요. 네,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셨는데 세 분 모두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서 수많은 지원자를 검증하고 평가해야 하는 게 채용 담당자의 숙명이자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사람인 프리뷰처럼 사전 검증 서비스가 나온다면 좀 더 공정하고 확실하게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별 회사가 이런 인재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 프리뷰 서비스처럼 시스템 자체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비용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스템을 만드신 기획자분을 모신 만큼 이 사람이 프리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원자 검증이 필요한 채용 담당자가 PC를 통해서 지원자에게 검증 요청을 하시고 그 검사가 완료된 뒤에 PC에서 결과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요청을 받은 지원자는 IM그라운드 앱을 통해서 시험에 응시하시게 되는데요. 다른 검증 도구들처럼 PC에 캠이나 마이크 같은 장비가 없어도 모바일 기기로 쉽고 편리하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에서는 PC만큼 세밀한 작업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최적화된 7가지 검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듣기 평가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표정 선택을 통해서 정서 인식 능력을 확인하는 기능을 탑재한 건데요. 듣기 평가의 경우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확인하는데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사전 면접뿐만 아니라 다른 채용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프리뷰는 사전 검증 서비스로 출시된 도구입니다. 따라서 서류 평가 단계에서 지원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거나 면접 진행 전에 지원자에 대한 심층 면접 준비 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면접을 목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종 채용 검증 단계에서 회사와의 적합도 판단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채용 심사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이미 많이 있잖아요. 혹시 사람인 프리뷰의 경우는 기존 인적성 검사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기존 인적성 검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유연할 건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람인 프리뷰는 기존 인적성 검사와 달리 영상 면접, 듣기 평가, 정서 인식 같은 7가지 검사를 통해 업무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체크합니다. 뿐만 아니라 녹화된 면접 영상을 통해서 서류에 확인할 수 없는 지원자의 모습을 미리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네, 필수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좀 분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과 리포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결과 리포트 가장 상단에는 전체 지원자 등수와 각 필수 소프트 스킬의 등급 및 지원자 장단점이 요약돼 있는데요. 그 아래 필수 소프트 스킬이 상세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따라서 3가지 소프트 스킬의 하위 요소에 대한 상세 등급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결과를 보시면 말하기 능력이 우수하지만 감정 표현 능력이 다소 부족한 지원자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면접 과정에서 추가 검증 질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인 프리뷰 서비스는 사람인 채용 프로세스를 사용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물론 사람인 머스트를 통해서 공고부터 채용 전반의 프로세스를 모두 운영하시면 업무 효율을 높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인 프리뷰를 단독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검증 목적, 사전 면접용, 최종 검증 목적 등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단독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명의 지원자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론칭을 한 기념으로 이 사람인 프리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런칭 기념으로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채용 업무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서비스 기간이 딱 한 달이라고 하니까 지금 웨비나를 시청 중인 인사 담당자들 분께서는 좀 서둘러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사람인 프리뷰 론칭 기념 웨비나 실패하지 않는 인재 채용 전략을 총 4개 세션에 걸쳐 진행했는데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계시는 채용 담당자분들의 고민과 또 기업의 대응 전략,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인 프리뷰를 활용한 소프트 스킬 검증 방법을 실제 채용 담당자와 실무자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특별히 사전 예약을 통해 사람인 프리뷰 최초 공개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을 비롯해 오늘 방송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웨비나는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보기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용 업무로 고민하시는 인사 담당자분들께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인재 채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람인 프리뷰는 현 시대를 아우르는 채용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혜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소프트 스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는 정서적인 역량. 이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사람인 프리뷰는 4가지 필수 소프트 스킬을 검사하고 객관적인 리포트로 채용을 돕습니다. 사람인 프리뷰, 실패하지 않는 인재 채용 전략입니다.